2026년 1월 하고도 이제 벌써 하나, 둘, 셋, 3일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시간 계신 분들 잠깐 집합. 네, 안녕하세요. 불파이님, 맑은 하늘, 그날님, 예, 푸마, 흑표, 뚱숑뚱이님, AUTH, 뭐지? 꼭지와 바닥님, 고독한 뭉치님, 인생은 몽님, 씨안님, 호사린님, 이영희님, 제케이님, 김말리님, 게으른 개구리님, 또, 네, 시르님, 금빛님, 꺼니님, 고독한 뭉치님, 비트는 우상향님, 나는 나님, 그래도 비트가 꾸역꾸역 좀 올라와서 9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난 밤에 9만 위에 지난번 9만 588 돌파하는 그림 제발 좀 나와라는데 어제장에 돌파하는 그림이 일단 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님, 스플릿님, 예. 자,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차트의 상태,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니까 뭐 이런저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 시간 계신 분들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오늘 토요일 날 뭔 얘기 할까요? 지금 1번 채널에 투표를 좀 해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매매하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시드 규모 어느 정도의 자산 시드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투표인데요. 설문조사죠. 1억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47% 정도, 47% 정도 되네요.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17%,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22%, 1천만 원 이하 13%,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투표는 그렇게 되네요. 나름 시드를 좀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1번 채널에 현물 투자하는 방송에 많이 계시다. 1억 원 이상이 한 47%, 48%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오네요. 그래요. 돈이란 시드라는 것이 각자 이제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 방송방에 구성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성격, 그런 것, 그 다음에 방송을 하고 있는 저의 어떤 투자 성향, 투자 전략, 물론 1억 원 이상 위에도 많이 있겠죠. 뭐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너무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그 위로는 그냥 적어도 코인 시장에 1억 이상을 쏟아붓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시드 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보통의 뭐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우리 그냥 중상층 중간 정도 대략적인 그러한 레벨이라면 좀 그렇지만 코인 투자에 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나름대로 자산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1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한다.
그럼 그 위에 뭐 5억이고 10억이고 더 있는 분들이나 1억을 갖고 하신 분들이나 별반 비슷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어떤 심리적인 어떤 한계선 그러면 보통 1억 딱 하잖아요. 1억 위에냐 아니면 아래냐 뭐 이 정도로만 구분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자산을 많이 쌓아놓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1억 원 위에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됩니다. 사실 나이 한 30세 전후에 계신 분들이 1억 이상을 코인에 투자한다라면은 상당히 조기에 뭔가 나름대로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거의 나이 30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코인이라는 시장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 5천만 해도 사실 많죠. 5천만 원 정도만 해도 사실 30대에 전후 계신 분들이 이 정도의 돈만 해도 사실상 많은 거예요, 사실. 말이 우리가 그냥 1억이 요즘은 1억 돈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돈을 쌓아가는 돈을 그러니까 내 자산을 불려가는 데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겁니다. 아직은 큰 거예요. 워낙 요즘에 이제 워낙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1억 뭐 돈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천 단위로 하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물 타다가 1억 돼버렸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들어간 돈은 뭐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랄까 먹고 사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집어넣을 수 있는 맥심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계속 물 타다가 돈이 더 들어가서 1억 이상이 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살아가는 데는 힘겨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하니까 그 돈이 들어갔겠죠. 내가 죽어 자빠질만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뭐 단타 뭐 5억이 넘어가든 10억이 넘어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10억 가지고도 단타 하려면 단타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돈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심리적인 부분에 그 욕구 있잖아요.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1억 이상의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최소한 뭐 5천만 원 아래 5천만 해도 대충 그래요. 근데 이제 1천만 대충 한 1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욕심 이것이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욕구나 욕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젊은 분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대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욕심이 더 빨리 뭔가를 더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욕심이 더 커져요. 근데 결국은 이분들이 돈을 더 못 버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결국은 단기성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기성으로 단타 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타 치다가 결국은 망하는데, 그래서 이게 점점 수렁에 빠지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일단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뭔가 내 돈을 키워야 돼, 더 크게 더 만들어야 되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욕구나 어떤 서두름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뭐 요 정도 운영하시는 한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투기의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5천만 원 아래, 5천 아래, 5천 이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욕심은 하늘을 찔러. 욕심이 크죠. 욕심이 엄청 큽니다. 빨리. 그 다음에 빨리. 왜 남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빨리 멋진 차 사가지고서는 급해요. 급해. 그리고 경험이 작아요. 시장에 대한 경험은 작은데 욕심은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매매 행태가 뭐냐면 짧게 단기성 매매를 결국은 추구하게 됩니다. 단기성 매매를 추구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결국은 이 결과가 단기성 매매 결과는 결국은 망해. 결과는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하다가 망한다. 막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욕심이 큰데 만약에 돈이 한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투자를 해서 1년 이상을 끌고 간다. 1년 이상을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그게 함정인데 사실상 그게 함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한 2, 3천만 원 가지고서는 1년 이상을 장기 투자를 한다. 장투를 한다. 이러면 속 터지거든요. 사실상 1년 내내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2, 3천만 원 가지고 1년 이상을 끌고 가가지고 수익률이 100% 됐다고 쳐도 100%의 수익률이 됐다 해도 2천만 원 가지고서는 4천만 원 된 거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된 거잖아요. 만족하겠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은 100%면 엄청난 겁니다. 1년 사이에. 1년 사이 1년 기간 동안에 100%의 수익을 냈다.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된 겁니다. 2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만들었는데 이거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하죠. 4천만 원 가지고서는 멋진 차 못 사는데. 그죠? 거의 멋진 차를 못 사죠. 이런.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그 자랑할 거 아니야. 돈을 많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 뭐 자기가 벌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받았어? 나이 30대 10억 이상을 돌려. 이 10억을 어떻게 벌었을까? 어떻게 돌렸을까요? 10억이라는 시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시드가 사업했나요? 사업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면은 잘한 거죠. 야, 유능한 사람이야. 사실상 그렇죠? 본인이 사업을 해가지고선 이제 10억 이상을 지금 시드를 만들었어. 내가 사업해가지고 근데 30대가 직장 다녀가지고 10억 벌었겠습니까? 10억 이상은? 우리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30대야. 30대가 10억 지금 운영하는 게 만약에 10억 이상이야. 10억 이상을 돌려. 이 사람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 돈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벌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직장에서 못 벌었죠. 그럼 뭐 했어? 사업했나요? 야, 그거 성공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업에 조기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결국은 30대 난 10억 이상을 만약에 돌려, 이 사람은 어디예요? 아이고, 그러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썼다는 얘기 아니야? 네. 부모 아니에요? 부모한테 받은 돈이잖아. 부모한테 받은 돈 가지고서는 그게 자기가 벌은 거야? 아니지.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지. 이거는 사실상 자랑할 건덕지가 아니지. 나 부모 힘 받았습니다. 그 얘기와 똑같지. 그렇지?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0억 아니란, 이 사람은 20억을 갖다 돌린다 해도 아직 나이가 젊고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까먹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큰 시드를 돌리는 게 자랑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이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된다. 돈이 지금은 당장은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시드가 크다라고서는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뭐 뽐내보고 싶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감이 안 된다. 그 돈을 돌릴 만한 아직 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드적인 측면, 뭐 운영하는 거. 근데 사실상 그래요. 근데 젊은 분들이 빨리 뭔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100% 이해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 트레이딩을 해도 그 어떤 걸 한다 해도 시장에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럼 버는 사람 없어요. 못 벌어요. 개미는 못 법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횡보하잖아요. 횡보장에서는 누구도 수익 내지 못해요. 횡보장에서는 아무도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장에서는 결국은 개미가 돈을 버는 것은 한쪽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 한쪽으로 추세가 쭉 나왔을 때 이때 개미가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 시장 상승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물 입장에서는 상승장에서만 그나마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상승장이 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 누구도 돈 못 벌어요. 어느 날은 벌었다, 어느 날은 까먹고, 어느 날 벌었다 토했다, 벌었다 토했다. 그냥 자기 자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키고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요. 삼성전자가 지금 12만 뭐 얼마까지 올라왔잖아요. 12만 전자 됐잖아요. 이거 삼성전자에서 돈을 번 사람은 처음 밑에서 적어도 5만 원, 6만 원대, 5만 원, 6만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돈을 벌었죠. 삼성전자가 올려내려 계속 밑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못 벌어요, 사실상. 그래서 시장이 상승장이 나와야만 사실상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에 샀다. 삼성전자를 과거에 5만 원에 샀습니다. 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고 왔어요. 만약에 12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이 나왔잖아요. 얼마야? 120%인가요?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 30대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 5만 원대에서 진짜 용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3천만 원 샀어. 3천만 원 매수했어. 이 사람 3천만 원이 한 얼마야? 6천, 7천 됐나요? 이 정도의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수익이 나온 겁니다.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에
더블 이상의 수익을 얻었지만 긴 시간 1년 이상을 끌고 왔어야 되는 거죠. 1년 이상을 끌고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 분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 삼성전자를 사서 10만 원 이상까지 끌고 올라왔다. 엄청난 수익이 났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만족도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률로만 봐서는 엄청난 수익률이 났지만 만족하진 못하는 거야. 이게 사실상 함정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드가 될 때까지는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금이 만족도를 가져오려면 투자금에 대한 만족도, 시장의 어떤 높낮이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내려면 적어도 1억 아래, 1억 이하의 돈을 가지고서는 1억 이하의 돈으로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최소한의 어떤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그래도 내가 좀 먹었네 라고 심리적 만족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플러스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만족스러운 결과치는 돈의 규모거든요. 돈의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야 그래도 난 좀 먹었어. 야 좀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규모, 그것은 최소한의 원금 CD의 규모가 최소 1억은 되어야 한다. 사실상 1억 이상은 되어야만 나중에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 상태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대에서는 사실 만족할 수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한다 해도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시드를 불려야 되고 급한 상태가 되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결국 그게 돈을 버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냉정한 얘기인데 사실상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개미 투자자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면 기본 시드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 적절할까? 1,000만 원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게 냉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리는 게 알트거든요. 알트.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만족감을 못 느낀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아는 거야. 2, 3천 가지고서는 이번에 상승장이 맞다 해도 내가 수익률을 100% 낸다 해도 2, 3천이 4천, 5천 정도의 내 시드가 튼다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내 어떤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뭘로 한방 튀겨야 될까라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심리가 여기에 발동하게 되죠. 이때부터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딱 이게 변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도박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인생 어차피 한 방인데 뭐. 어차피 한 방인데 뭐
그러니까 알트 누가 어떤 놈이 날아갈까요? 요거 노리는 거거든요. 요거 노리는 거거든요. 알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장이 어느 날인가 알트 펌핑 해가지고서는 가면 어마무시하게 갈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맨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젊은 분들에게 현물 투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말고. 일본천에서 그렇게 선물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현물 투자에 얘기하는 거야. 현물 투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은 2, 3천 가지고 택도 없어요. 2, 3천만 원 가지고 선물 덤비지 마. 뒤지니까. 선물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현물도 못하면서 무슨 선물을 한다고서는 2, 3천만 원 가지고서는 그럼 30대 젊은 분들이 만약에 2, 3천만 원 가지고서는 2, 3천만 원 가지고서는 뭔가를 인생 역전을 이 판에서 노려보려고 한다? 나가 그냥 하지 마. 어차피 현물 하게 되면은 도박할 거 아니야. 도박 투기할 거 아니야. 뻔해. 안 봐도 뻔해. 그래가지고 성공하나?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 못해. 거의 다 성공 못해요. 알테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마음 자체가 투기성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하늘의 3대가 나라를 구해야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물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1,000만 원, 이 1,000단위 여기에선 사실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 사실. 근데 이걸 알고서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이걸 가지고서 한 3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한 3억을 먹어야지.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로또 복권 맞는 거잖아. 이건 복권 복권집에 가가지고 복권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거의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다.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들 1억, 2억의 시드를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열근해야 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나이가 젊잖아. 아직 30대잖아요. 나이가 자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거든. 시간이 엄청난 시간의 부자입니다. 이분들은 시간 1억을 갖고 1억 이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연령은 40대 이상일 겁니다. 40대 이상일 겁니다. 사실상. 그럼 이분들은 30대 대비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0대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는 시간이 부자인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급한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돼요. 내실을 기하고 먼 시간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급한 마음에 빨리 페라리 끌고 다니고, 요즘 페라리 쳐주지도 않지만 페라리 끌고 다니고서는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40대 1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30대 나이입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부러운 일입니다. 사실 30대 부럽지. 당연히 부럽지. 저는 젊은 분들이 부럽죠. 쌩쌩하잖아. 돈이 뭐가 문제야. 돈 없어도 30대가 부럽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훨씬 더 큰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들이 여기서 내실을 기하고 이 40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이 40대가 운영하고 있는 시드보다 훨씬 더 많은 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난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한 내 투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지금은 비록 시드가 작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야. 비록 내가 지금은 시드가 작지만 투기나 도박의 마인드,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내실 있게, 그리고 비록 지금은 3천을 가지고 만약에 100% 수익률이 나와서 6천이 된다 해도 이거를 차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그냥 이거는 소비품이에요. 소비. 차는 사자마자 바로 감가 두드려 맞아요. 1억짜리 차를 산다 해도 사자마자 그냥 몇십 프로 팍 날아가요. 그거 소탐대실인 거야. 지금은 이 40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시드를 키워야 되는 시기인 거야. 돈이 생긴다고 차를 사서 그 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마인드 자체가 내가 막말로 얘기하면 썩었어. 지금 여기서 3천만 원 가지고서는 얼마 해가지고서는 차 사야지. 틀렸어. 당신은 돈을 벌 마인드 자체가 되지 않아.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나 얼마 되면 뭐 해야지. 소비를 먼저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나 뭐 하면 뭐 사야지. 틀렸어. 돈을 벌 수 있는 인생 자체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돈 버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야. 사람이 우리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의 마인드. 돈을 벌고 싶어. 떡잎부터 다릅니다. 떡잎부터 달라요. 이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은요. 떡잎부터 달라요. 잠깐 워렌 버핏 얘기를 잠깐 하자면 버핏이 여러분들 뭐 책 읽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6살 때 6세 때 25센트를 가지고서 코카콜라 6병을 샀습니다. 6병. 25센트 6병을 샀습니다. 6살 때 휴가지에 놀러 가가지고 가족들과 놀러 가서 버핏이 한 짓거리예요. 6살 때 25센트로 코카콜라 6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6병을 각각 한 병씩 나눠서 팝니다. 5센트씩 6병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30센트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5센트가 남잖아요. 5센트를 버는 거죠. 6살 때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던 것은 대충 12살인가? 12살, 12세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12살짜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들, 딸이 6살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떡잎부터 다릅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가 내 아들, 딸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놈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천성을 타고났는지를 체크해주고 그것을 잘 개발해 주는 거. 맨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 이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상. 뭘 잘하는지를 잘 체크해서 그걸 개발해 줘야 되는 게 사실 부모의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해 봐요. 내가 6살 때 뭐 했을까? 내가 12살 때 뭐 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까지 뭔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돈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서 살았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과연 나는 그 깜이 되는가? 깜이 되는가? 나의 인성, 나의 천성, 나의 태생, 천성, 나의 천성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한가?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부를 결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입에서 나온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른 거야. 마인드와 행동.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행동도 다르겠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와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평소에 행동이 다르죠. 그러면 이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은 소비 행태가 달라집니다. 소비가.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심심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거야. 결국 돈을 버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무슨 마인드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돌려서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돈을 벌고 싶어? 한 방 튀겨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복권 맞고 싶어? 도박하는 거야? 지금 마인드입니다. 시장에 대한 여기서 차트 올려내려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러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돈을 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돈 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차트 여기서 올려내려 이거 아무리 열심히 봐봐야 소용없어요. 시장이 상승장이어야 코인 현물 투자, 주식 투자자는 돈을 버는 거예요. 올려내려 횡보하면 절대 누구도 못 벌어요. 그거 1, 2푼의 차이는 있겠지. 그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돈을 버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평소에 달라요. 어렸을 때 다르듯이 태생부터 타고난 천성 자체가 다르듯이 평소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아놓는 결과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금방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코인이라는 특성 자체가 젊은 분들이 모바일로 인해서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라는 생각보다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은 이제 뭐 경험 조금 있고 나이도 살짝 조금 들었고 그러는 차원에서 내가 조언 아닌 인생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작은 돈으로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 일은 그렇게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인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그리고 당장은 어렵다. 때가 지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10년이고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아놓는 상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냥 가시거리로 그런 얘기 해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있는 차트 얘기해 봅시다. 이제 비트코인의 상태가 계속 여기서 횡보 이거 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큰 그림에 움직이는 어떤 역시 이것도 이제 시장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어떤 가격 저가와 고가를 형성을 합니다. 저가 고가 이렇게 저가 고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심리 투자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심리. 누구는 사자고 하고 사자. 누구는 팔자. 사자 팔자의 심리가 여기서 생기고 시장의 심리가 행동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춤을 춥니다.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지난번 고점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 결국 심리가 녹아 들어가고 그 행동이 돈의 향방에 의해서 고가와 저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시장의 사람의 어떤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와 사자 팔자 매수 매도 이거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사실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을 만들어 놓은 하우스 주인장이 있는데 이 판을 만들어 놓은 하우스 주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장. 하우스에 이 하우스, 이 판때기를 만들어 놓은 주인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판을 운영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운영, 즉 컨트롤 하는 거죠. 즉 운영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 하우스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너무 과열돼도 안 되는 거야. 한 방에 순식간에 쫙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뺨 날아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장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시장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당하게 누구나 그럴듯하게. 그러나 이 안에서 이제 여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함께 여기 녹아 들어가죠. 그리고 주인장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사실상. 그런데 이 주인장은 이 시장을 운영하면서 이 시장을 운영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우스로 하느라 아니다. 그냥 마우스로 야 잠깐 올려. 아니 잠깐 내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컨트롤 관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뿅 하고 날아가는 일 그렇게 생기면 안 되죠. 가만히 있다 비트코인이 1억짜리가 만약에 2억이고 3억이고 한 방에 날아가 버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비트코인 1억짜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5천만 원짜리가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믿고선 그걸 투자합니까? 변동성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20, 30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거는 주인장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보편타당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 컨트롤하는 이 방법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자, 여기 찍어. 시장의 종류가 추세장이 있고요. 추세. 그 다음에 횡보합니다. 계속 추세만 나올 수 없죠. 횡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순환합니다. 추세가 쭉 가면 다시 횡보하고요. 횡보하다가 다시 추세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려가는 추세로 횡보하다가 반대로 내려가는 추세로 다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추세, 횡보, 추세.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무한순환하는 겁니다. 시장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갑자기 쭉 하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횡보, 고점 횡보, 다시 레벨업, 다시 추세.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다 왔어. 이제는 하락 추세.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하락이 끝나면은 여기서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시장은 계속 그겁니다. 추세가 나오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추세가 나오다가 이것이 무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지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1번이야, 1번. 가장 먼저. 1번 이해. 시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갈 수 없고 무조건 계속 횡보할 수 없고 때가 되면 다시 추세가 나오고 추세 끝에는 횡보가 있고 횡보 다음에 흔들고 다시 추세가 일어나고 이것이 시장을 보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항상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게 기본 넘버1이에요. 시장의 투자에 하는 사람의 생각 1번이 이거예요. 추세, 횡보, 또 추세, 또 횡보, 계속 무한 반복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하는 투자자의 1번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상승 추세 이렇게 갑니다. 그럼 계속 가요? 아니야. 다시 누군가는 팔아치우기 때문에 눌러버립니다. 내려오면 다시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가.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사실상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추세. 위에서 횡보, 고점 횡보,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요것은 뭐야? 횡보잖아요. 횡보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횡보 또는 수렴. 요 끝에는 횡보와 수렴 끝에는 올라가는 거, 삼각 수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어센딩. 뭐 전문 용어로 그렇죠. 어센딩. 밑으로 빠지는 거, 디센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각 수렴 끝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추세 다음에 횡보가 나왔어. 횡보 끝에 수렴 끝에 어디론가 터져. 상승으로 터져, 하방으로 터져. 즉 터진다는 얘기가 뭐야? 다시 추세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려내려 올려내려 이렇게 가는 상승 추세. 아니면 이제부터는 번쩍 들더니 내려패. 하락 추세. 그럼 추세 끝에는 또 횡보하겠죠. 내려왔으면 반대로 반등. 지금 당장은 못 가. 여기서 또 다시 수렴. 다시 횡보. 수렴. 횡보는 수렴이에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어센딩 상승으로 갔어요. 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 잠깐 내려. 아니 계속 가야지. 당장은 못 가. 다시 횡보. 수렴. 즉 이쪽에 다시 추세가 나왔는데 위에서 다시 횡보, 수렴. 이렇게 이 과정이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항상 되짚어 봐야 됩니다. 투자자는 이런 그림이 계속 연속선상으로 계속 치고 가는 거 절대 나올 수 없고, 계속 횡보만 하는 거 절대 나올 수 없고, 무조건 하락 추세만 계속 내려가는 거 이것도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냥 계속 섞이는 겁니다. 추세가 나왔다가 횡보했다가 또 추세가 나왔다가 또 횡보했다가,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분석할 때 현재 어디야, 어느 타임, 어느 시기인가, 요거 어느 시기야 지금, 추세야? 지금이 추세인가? 아니 횡보인가? 이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마인드. 이거 추세인가? 아니 횡보인가? 네. 이걸 먼저 잘 짚어봐야죠. 자, 이제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지금 여기가 추세요? 알고 있죠? 여기 전 지난번에 8600 찍고 나서 올려 내려 이게 추세? 횡보죠? 횡보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렴. 횡보는 수렴이야. 어디쯤 가고 있어요? 횡보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여기서 막 치고 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럼 물론 출발할 때 이제 스타트 언제 출발하는지가, 지금 현재 횡보 끝에는 뭐가 있어? 추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보 끝에 추세가 나와야 되잖아. 과연 여기서 추세가 어디로 터질까에 대한 것이 째려보고 있는 거잖아. 저 위에서의 차트 봅시다. 요 위에서 이쪽에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 다시 쭉 다시 흔들어. 자, 요 위에 부분 아주 애매모호한 여기서부터 요만큼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끌고 위에서 흔들렸죠. 흔들리고 있다가 하락 추세가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 하락 추세요? 아니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자, 여기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지금 40일 이상을 지난번에 8600을 찍어놓고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횡보하고 있는 거죠. 횡보. 이 앞에서는 하락했는데 추세였지. 하락 추세로 단기적이지만 하락 추세가 다 썼지. 위에서 헷갈리게 했죠. 위에서 고점 횡보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상승 추세였죠. 추세, 횡보, 하락 추세, 횡보. 자,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까요? 이렇게 하락 추세, 추세가 나올 때가 됐잖아. 하락 추세로 가나? 여기서 들어서 상승 추세로 가나? 여기가 지금 삼각 수렴 횡보 한 달 40일 이상 했습니다. 40일 이상. 앞으로 뭘 기대해 봐? 응? 나는 매수했는데, 나는 롱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인드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승. 근데 난 여기서 다 팔았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락 추세가 여기서 한 달 이상을 횡보는 했지만 시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26K는 시즌 고가야. 앞으로 여기서 이후에 시장을 보는 마인드인 거예요. 시장을 보는 마인드가 위에서부터 내려, 올려, 또 한번 하라.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올려 내려 이렇게 이러고 한 달 이상을 이러고 있는데, 나는 시즌 고점이야 126K가. 그러니까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추세에는 하락 추세가 또 나올 거야. 이렇게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숏을 잡고 매수 안 하겠죠. 앞으로의 추세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 이상을 매수를 들고 롱을 들고 버티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뭐가 터지길 바라는 거야?
상승 추세가 터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횡보 수렴할 때 뭐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 선택. 나는 매수. 나는 이거 아니,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 안 해. 횡보 수렴장에서 시장이 올려내려 여기서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 그랬잖아. 돈을 못 벌어. 여기 지금 한 달 이상 돈을 벌어요? 못 벌어. 까먹지 않으면 잘한 거야. 여기가 횡보 한 달 이상을 횡보 수렴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횡보 수렴하는 장에서 여기서 무슨 돈을 벌어? 응? 횡보 수렴장에서 무슨 롱 했다 숏 했다가 양방 다 해가지고 뼈 발라 먹듯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르지.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성공 확률이 낮아져 있는 위치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8600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위치는 돈을 번 사람이 없다. 까먹지 않았으면 잘했다. 라는 지난 한 달 이상의 시간, 40일 이상의 시간 동안만 따져본다면 돈을 번 사람은 없다. 잃지 않았으면 잘했다. 라고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횡보했기 때문에, 수렴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수렴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벌 수가 없어. 근데 이 장에서 돈을 벌려고 해? 못 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저 밑에서 삼성전자 지금 12만 8,500원 올라왔는데 자, 저 밑에 있을 때요. 이 밑에 여기 하락 추세로 쭉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려내려 여기 횡보했죠. 횡보. 여기서 하락 추세 나왔잖아요. 추세. 그리고 난 다음에 횡보했죠. 횡보. 그 다음에 추세죠. 이렇게 상승 추세잖아요. 이게 추세.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곳 횡보할 때잖아요. 횡보할 때 시장이 횡보할 때 나는 매수야. 앞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선택한 사람이 여기서 투자했겠죠. 도박 말고 투기 말고 투자 말이야. 투자. 돈의 시드의 크기에 상관없이 투자하는 위치는 횡보, 박스, 수렴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택 구간이거든요. 선택. 여기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나는 상승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겁니다. 횡보 끝에 추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추세, 횡보, 다시 추세, 다시 횡보 이것이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시장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횡보합니다. 수렴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위치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단타로 여기 5만 원 올렸다가 뭐 10% 올랐다가 이게 뭐 한 2% 올랐다가 3% 빠졌다가 4% 올랐다가 3% 빠지고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마인드 자체가 작아. 맨날 그거 보고 있으면 돈이 안 돼. 전체 큰 그림을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시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된다. 여기서 선택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선택할 때 단타 치지 않고 나중에 큰 그림의 추세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거를 먹을 거야 라는 그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마인드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세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선택했던 이유는 나중에 상승 추세를 먹을 거야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 액션을 한 거잖아. 행동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추세가 나왔습니다.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게 추세를 타고 가는 추세는 내 친구 그 얘기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추세는 내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만족하는 데까지 끌고 갔으면 끝난 거예요. 투자 끝난 거예요. 언제 기다려야 돼? 이제 삼성전자 횡보 수렴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추세 끝은 어딘가요? 그걸 누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데까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 삼각 수렴, 횡보, 고점 횡보, 이렇게 흔들리는 이 타임, 여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내려갑니까? 아니, 누가 아냐고 그걸. 횡보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왜? 선택은 어디서 해? 횡보하는 때 하는 거잖아. 선택은 횡보할 때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든. 그럼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비트가 여기서 한 달 이상을 지금 횡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선택한 거는, 제가 선택한 거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선택했겠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자, 8600은 저점의 가능, 요번에 하락 추세에 있어서 저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러면 롱이야. 나는 롱. 그리고 갔어. 빼. 또 가. 빼. 또 가. 빼. 이건 뭐야? 아, 수렴 치고 있네. 왜 수렴해? 아, 여기서 횡보, 여기서 추세, 하락 추세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 아, 여기서 당연히 횡보하겠지. 수렴하겠지. 수렴하겠지. 자, 수렴 끝났습니다. 수렴의 끝자락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 자체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가 끝났으면 그 다음엔 추세인데요. 횡보 끝나면 추세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앞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상승 추세이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상승 추세가 될 겁니다. 어느 누가 알아?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순서가 추세 다음에 횡보를 했고 횡보 다음에 추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고서 야, 선택해 라고 주인장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니까 너 선택해라 라고 시간을 부여해 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나요? 더 떨어질 거야?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 여기서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은 롱을 잡았습니다. 롱을 잡고 한 달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희망하고 있는 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나는 했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나 저의 선택이 동일하면, 쌤이면 가자! 이렇게 하고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 뭔 소리야, 지난번에 8,600 더 한 번 더 깨져야지. 그러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갈 수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뭐 그분의 선택인데 뭐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의 선택, 다무스의 선택이 여기서 희망하고 있는 게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뭐가 있어? 희망이잖아. 희망사항이잖아. 근데 이 희망을 나름대로의 뭔가 근거를 가지고서 희망을 잡겠죠. 데이터,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AI 시대에 과연 이 어떤 이론적인 데이터, 요즘 뭐 데이터, 무슨 데이터 센터 뭐 진다 뭐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데이터, 과거에 움직였던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숫자들에 대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은 정보 데이터겠죠. 이론적인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장의 원칙적인 부분, 또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식이라고 합시다. 지식. 어떤 이론이 형성이 되고,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형성이 되고, 이 이론적인 것이 검증을 거쳐서 지식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식, 즉 지식 또는 현명한 선택 또는 지혜. 우리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AI 시대는 이것을 어떤 AI화하고 있습니다. AI화, 자동화 내지는 어떤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있잖아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배우게 되는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 여러분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야 자전거는 말이야 자전거 타는 거는 말이야 두 손 꽉 잡고 빨리 힘주고 누가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자전거 타는 거 결국 뭐냐면 자기 몸에서 습득한 거잖아요. 몸에서 습득하는 겁니다. 즉 몇 번 터져 봐야 하는 거잖아요. 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이게 몸이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몸이 익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되고 지식만이 사실 AI는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을 AI는 과연 자전거 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거는 사실상 데이터나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 여기 바로 이 AI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의 AI가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AI보다 유능한 것은 과연 뭘까? 이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AI 구글이나 챗GPT나 제미나이나 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저점 얼마 찍었는데 앞으로 여기서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할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AI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온갖 고민을 AI가 요즘 그야말로 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해 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과연 AI하고서는 이놈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AI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한 것 중에 끝은 뭐냐면 나는 자전거 타는 거를 몸으로 익혔어. 나는 다무스는 자전거 타는 것을 터져가면서 나는 익혔어. AI 너는 자전거 타는 거 아냐?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건전한 조정이야. 그건 AI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인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딴 얘기로 지금 빠졌는데요. 바로 여기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자전거 다무스가 여기에서 시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느낌, 즉 나는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터져보고 두드려 맞고 나가리도 되고 돈도 벌어보고 나름대로 수익도 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치를 갖고 있으니까 즉 자전거 타는 것을 탈 줄 알아. 그냥 냉정하게 그냥 내 자랑이 아니라 아니 뭐야.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나는 적어도 자전거를 탈 줄 알아. AI 너는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직접 타보라 하면 타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추세, 횡보. 자, 이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 탈 줄 아니까. 자전거 탈 줄 아니까요. 위쪽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내가 어떤 면피성인지 모르겠지만은 면피성 발언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의 방어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사실상 그럼 앞으로의 그림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제 몸이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의 제 몸의 이야기는 방향이 이쪽 방향 여기라고 예,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가야 되냐? 추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세. 자, 여기 횡보에 따랐잖아요. 횡보. 예, 여기서 내 자전거 타는 얘기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추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상승 추세가 나와요. 상승 추세. 그러면 이론적인 근거를 다시 갖다 대야죠.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잖아요. 1층. 여기가 2층이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지금 이거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횡보했잖아. 횡보를 했던 거 두께. 횡보했던 저가와 고가. 저가와 고가. 그것이 기본 베이스. 횡보장에서의 고가와 저가 그 두께 있잖아요. 이것이 100입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 100입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나오면 그 앞에서 횡보했던 두께, 고가와 저가의 그 높이, 그거에 대해서 기본은 161.8%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치면 2층 간다 그랬잖아요. 2층. 261.8%. 161.8%. 또는 261.8%. 자, 여기서 횡보할 때 여기 8600을 찍고 난 다음에 롱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롱에 대한 목표가는 어디야? 추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저점은 안 깨졌어. 횡보, 수렴했어. 살짝 올라와. 자, 1층 가격 여기야. 롱을 잡았잖아, 여기서. 롱. 그러면 1층에 끝나나? 그건 모르겠어. 1층에서 끝날지 2층에서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2층은 얼마야? 여기야. 그럼 나 한 달 40일 이상을 지금 롱을 잡고선 계속 세컨 계정 얘기합니다. 2차 계좌. 2차 계좌에 대해서 롱을 잡고선 지금 40일 이상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고점이 돌파해. 요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요 고점 돌파 안 했잖아. 94,508, 94588.99. 요것이 요쪽에 있는 고점입니다. 최고점. 945예요. 945가 돌파하면은 시장은 추세잖아, 추세. 추세가 드디어 나오나 보다. 왜? 여기서 횡보했잖아.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추세,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추세는 내 친구. 추세의 크기는 횡보했던 사이즈의 1.618 또는 2.618, 즉 1.618, 1층, 2.618, 2층 이렇게 따진다 그랬지. 횡보했던 박스 안에 이 고가와 저가의 박스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이 고점과 저점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여기 이 박스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이 박스 대비 161.8% 또는 261.8% 미치면 423.6%. 3층. 요건 3층. 그럼 여기서 지금 롱을 잡고서는 40일 이상 기다리는데 다행히도 8600이 안 깨져. 그리고 이 횡보 끝에 수렴 끝에 위쪽으로 추세가 나와. 그럼 얼마나 갑니까? 기본 끌고 가야 되는 게 161.8. 161.8은 얼마야? 103 2 2 3 4. 요것이 161.8%입니다. 103K 정도 되나요? 그럼 261.8은 117 223. 대표님 117K까지 가나요?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러면 적어도 117K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탔어? 선택하는 구간에서. 횡보할 때 거기서 선택했잖아. 응? 여기서 선택했잖아. 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1층까지 갔습니다. 103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손실이에요? 수익이잖아. 선택 구간에서 선택했잖아. 여기서 횡보 구간에서 선택했잖아. 뭐를? 롱을.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추세가 나오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어. 먼저 생각했잖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먼저 생각했잖아. 먼저. 마인드가 앞으로의 그림은 상승 추세가 될 거야.
지금은 횡보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선택했잖아. 삼성전자 5만원 6만원 아래에서 매수했잖아. 앞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거야. 10만원 넘어갈 수 있어. 거기서부터 끌고 올라온 거잖아.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아주 지겨워. 왜? 횡보장이니까. 여기서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되면 갈 거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103 올라왔습니다. 내릴까요? 그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고민해 봐야겠지, 선택. 그러면 나는 뭐 여기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가 나오는데 상승이야. 이 추세는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아래에서 선택했으니까 손실은 아니야. 응? 손실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희망은 상승 추세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상승 추세가 지금 출발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나 여기서 각오하고 선택했잖아. 뭘? 8600이 안 깨지면 나는 롱이야. 8600이 안 깨지면 난 롱이야. 그래서 단타 치면 단타쟁이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런데 횡보장에서 단타 치고 있어. 돈 못 벌어. 벌 수 없어. 한두 푼은 더 뭐 짬짬이 담배 살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그건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크게 먹어야 되나 크게. 그게 그래야 돈을 좀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뭐 담배값 커피값 버느라고선 단타 치고 그래가지고서는 마인드 자체가 작아서 돈 못 벌어.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고점이요. 요거 지금 올려쳤단 말이죠. 9만 거시기 여기 있는데 여기 아직 7번도 안 찍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등도 해야 되잖아요. 반등. 저기 위에 저 뭐야 저 이거 여기서는 안 됐구나. 반등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차트로 봅시다. 저 위에서부터요. 반등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8600이잖아요. 저점이 8600 저점에서부터 반등. 즉 3번 찍어야 되잖아요. 3번. 여기 지금 3번이요. 이렇게. 노란색 하단. 여기. 98,019. 98,019. 98,019요. 이거 반등 3번 찍어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대비 한번 반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3번. 98,000. 요거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내리고 한 번 반등, 또 한 번 내리고 아직 한 번 또 반등 못했죠.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반등. 여기 98,000인데 여기. 그러면 98,019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횡보가 끝났다는 얘기와도 같죠. 밑에서부터 올려. 이건 물론 여기서부터 올려, 내려, 또 올려, 또 내려, 또 올려, 또 내려. 계속 올리고 리셋, 올리고 리셋, 올리고 리셋. 이게 횡보의 방법이에요. 올리고 내려, 올려 리셋, 올리고 리셋.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횡보가 끝나. 그러면 앞에 있는 고가를 돌파시킵니다. 이렇게 돌파시킵니다. 그러면 횡보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이렇게 삼각 수렴 끝에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터져야 하는 이유 94588 여기를 돌파시켜야 하는 이유 여기 3번 찍어야 되죠. 반등 이거 찍어야 되잖아. 이거를 찍는 순간 추세가 시작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박스의 고가 저가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치면. 그럼 이건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올려친다고 낼로 먹고 떠나면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큰 그림을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한 40일 이상을 횡보했어. 횡보하다가 살짝 떠오릅니다. 그럼 앞으로 뭔 그림을 봐야 돼? 추세가 나올 거야.
그 그림이 상승 추세가 맞다면 나는 그 추세를 타고 가야 돼. 잠깐 올라간다고 거기 심장이 약해가지고 잠깐 내리면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내 계좌만 보는 거야. 계좌 보고 야 수익 얼마 났다. 야 아싸 팔아.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좌의 수익 손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응? 마인드가 커야 돼. 시장을 이해해야 돼. 시장의 앞으로의 생각, 앞으로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심리도 강해지고 내공이 쌓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인드가 커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뚝심 있게 그 포지션을 끌고 가서 큰 돈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욕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의 마인드, 시장을 보는 사이즈, 눈, 그것이 다 일치해서 맞아야만 시장에서 야, 너 고수인데 돈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지. 그냥 어느 날 운에 의해서 뿅 쏘는 것에 내가 뭐 얼마 먹었다고 그건 운이에요. 그건 실력이 아니야. 운이야. 어떻게 소중한 자산 1억 이상을 운으로 태우시렵니까 이거? 1억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퍼센트야? 43%네요. 1억 이상 운영 388명 투표했는데 1억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43%, 44% 되는데요. 어떻게 운으로 투자하시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마인드를 키우고 시장에 운영되고 있는 이 전체를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큰 그림의 수익을 얻어가는 거, 그것이 올바른 투자자, 내공 있는 투자자의 시장에 대응하는 마인드와 행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좀 타요. 지켜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급하죠. 마인드가, 생각이, 마음이 급해요. 항상.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시장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참고 견디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그리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토요일 저녁인데요. 잠깐 좀 길게 했나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